저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의 안나연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 송대 금은기와 화해문화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부터 꽃은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다가 점차 실질적인 용도와 감상의 대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관상의 목적으로 재배하거나 인위적인 행동을 가한 모든 식물을 화해라 칭합니다. 이러한 화해문은 송대부터 실제 화해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단독적인 장식 체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본 발표에서는 송대 금은기의 조형과 문양에서 화해가 적극 반영된 점에 주목하여 이 원인을 사회 전반에서 유행한 화해 문화와 결부시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대 문화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송대는 전례 없는 풍요로움을 누린 시대로 예술의 감상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차의 우열을 가리고 정원을 가꾸고 화해와 예술품을 감상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이때 주목할 점은 화해 문화가 송대 사회에서 유행한 음다 문화와 함께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북송 개봉 성내의 술집에서는 화원식 주점이 생겨났으며 남송 이만의 주점의 장식에도 화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의 개선과 원거리 무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 장려되면서 당대만 하더라도 화해의 수요층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비쌌던 반면에 송대에서는 도시 주민 생활 전반에서 화해가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택단의 청명상화도에는 정정마패 꽃을 파는 상인의 모습이 보여 이러한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계절의 화해를 머리에 꽂는 풍습도 주목됩니다. 고대에는 수목신앙과 관련해 화해를 머리에 꽂음으로써 자신들의 기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송대에서는 신분 표시 및 장식의 역할로 개념이 확장됩니다. 계급에 따라 꽂는 화해의 종류와 개수가 달랐고 황후와 명부에 관해도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화해 문화는 송이 가진 계층 표현의 수단과 도시의 문화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 화해 문화를 조명하려는 것은 그동안 연구되지 않은 송대 금은기의 성격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며 송대 도시 문화의 특징이 어떻게 금은기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발표에서는 송대 공예품에 나타난 화문을 먼저 살펴보고 남송대 교장 및 무덤 출토 금은기에 나타난 화해문의 특징과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예품의 주요 문양으로 등장하는 일령경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령경은 사계절의 화해를 한 곳에 구성해 당시 사람들이 화해에 대한 열렬한 인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일령경 화관이 확인되는 송인종 왕후의 자상이 북송 초기 인접을 고려하면 이미 중기부터는 상류층 사이에서 유행했음을 이 문헌을 통해 알 수 있고 화의 종류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령경을 구성하는 대표 화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시대에 보편화되었던 모란, 연꽃 등을 비롯하여 치자, 향촉규, 동백 등이 공예품에 새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령경은 남송묘와 교장에서 대량으로 확인되는데요. 특히 강소성 상주시 무진에서 출토된 칠기에서도 확인됩니다. 6면에는 모란, 연꽃, 부용, 매화, 동백 등이 사실적 특징을 반영하여 나타났습니다. 칠기는 북송 이전부터 상류층이 사용한 공예품으로 그들의 취향이 문양과 조형에 그대로 반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선호됐던 사계절의 화해가 그들이 사용한 기물의 장식 문양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편 직물에서도 일령경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실제 화해와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인장을 매는 끈의 경우 사실적으로 10여 종의 화의가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복식에 나타난 화의는 송대에 들어 관상용으로 재배되거나 계급을 나타내는 등 사회적 의미가 부각된 꽃들입니다. 이들 화의에 대해서는 금은기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송대 공예품에 보이는 화의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계절의 화의가 4개, 6개 등 세트를 이루어 나타나고 칠기, 직물 등 공예품에 동일한 형태로 적용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은기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송대 금은기는 남송대 교장 및 무덤 출토품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화의 제재가 다국, 주구에 사용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사회 전반에서 화의 문화가 유행하여 사람들이 감상하고 좋아하던 화의가 자연스레 그들의 사용 기물에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다 문화와 화의 문화가 함께 성행하며 각각의 화의와 관련된 차, 술 문화 또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송대에는 화에 관련 음식과 꽃술, 즉 화주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중량절을 기념하여 교외의 간이 화환식 주점을 만들고 국화주를 국화형 술잔에 담아 국화 꽃잎을 몇 개 떨어뜨려 마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황촉교가 있는데요. 황촉교는 생김새가 아름다운 금잔과 같이 생겼다 해서 측금잔이라 칭해지며 송해 애주가들에게 인기가 많아 연회에서 황촉교 잔에 술을 권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또한 청명상하도에는 술을 가져와서 팔던 각점 앞에 2개의 매화형 은잔을 든 남성이 보여 실용기로 이러한 화형잔들이 사용되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천성 횡주교장 출토 육곡 규형 은잔의 경우 마치 하나의 황촉교를 표현한 듯한데 동시대 회화에서 보이는 돌출된 꽃술의 황촉교 특징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또한 잔 내부에는 S자형을 그리며 6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테두리에는 차례대로 연꽃, 해바라기, 매화, 모란, 석류꽃, 복숭아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1.5cm 두께 안쪽에 양각기법으로 장식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에도 각각의 화의문은 실제 화의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쌍층, 중판, 고부조 기법 등 다양한 금속 공예 기법을 사용해 활짝 핀 황촉규와 같고 내부에는 사계절의 화의로 가득 채워 화려합니다. 이를 볼 때 실용기보다는 진열품으로 놓는 감상용으로 제작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송대 금은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금은기가 실용품의 기능을 넘어서 감상하는 예술품의 수준으로 격상된다는 점인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사다고에는 이러한 금은기를 책상에 놓고 감상하는 문화가 소개되어 있어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의 경우 한 세트를 이루는 각각의 기물에 계절별 화의가 절지 형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뒷면에는 이렇게 강명이 있어 주문 제작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토되었을 때 보고서에는 이렇게 9종의 화의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을에 피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가을에 피는 황촉규는 추규라고 불리며 이전까지 촉규와 황촉규를 혼동한 사례가 많았으나 송대부터 실제 꽃의 모습을 구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사례가 확인되며 송대 문인들이 좋아하여 인기가 많았던 화예입니다. 이에 송대부터는 금은기를 비롯한 공예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백의 경우 겨울에 피는 오엽의 붉은 꽃으로 당대부터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종이었으며 화조화의 주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송에 이르러 중국의 전 지역에서 재배가 이루어지는데요. 재배 기술의 발달로 15종이나 되었고 정원에서 동백나무를 키우거나
화분에 키우며 감상했다고 전해져 송대 화해 감상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남송 교장에서도 다수 출토되는데요. 이처럼 세트 기물에 계절별 화해로 장식하는 것은 앞서 본 화원식 주점과 같이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 일상에서 감상하던 화해를 자신들의 금은기에 그대로 적용해 즐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각 계절에 해당하는 금은기를 꺼내 사용했다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자입니다. 주자와 승반의 세트 조합은 송대에 이르러 보편화되었습니다. 사천성 노현송묘 석각에는 전형적인 송주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천성 팽주교장 출토 은제 연화형 주자가 주목됩니다. 뚜껑 상단을 2단의 연꽃으로 장식하고 긴 목을 가지고 있으며 화형의 동체와 굽, 그리고 다곡 승반을 가지고 있어 주자는 하나의 연꽃 봉우리를 형상화했습니다. 이러한 화형 주자와 승반의 조합은 이전 시대 주자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당대만 하더라도 둥근 몸체에 짧은 주구가 유행했던 것과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제작 당시 주문을 한 사람의 취향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교장에서 출토된 기물들에는 음각으로 새긴 각명이 확인되어 제작자와 주문자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동치성을 가진 부유층 집안이 일상 또는 감상용으로 화형 주자를 주문 제작했던 것입니다. 한편 수식의 경우 화통체가 있습니다. 화통체는 금 또는 음판을 말아 제작하고 화모를 붙여 하나로 조립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채량에는 다양한 화이문이 장식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모이고요. 좀 더 확대해보면 채량에는 전면에 모란과 복숭아를 비롯해 연꽃, 치자 등 다양한 화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대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금은기와도 화해문의 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치자 장식의 경우 진안 이전에는 황색의 염료로 사용되었으나 송대에 이르러 수중 재배가 가능해져 사람들은 병에 치자꽃을 넣어 완상하는 것이 유행했고 강남 지역에 사는 귀부인들은 여름철 꽃놀이를 갈 때 머리에 꽂는 자매는 치자가 대표적인 화해였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치자꽃이고 또 화해와 회화와 비교했을 때도 그 조형이 매우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미적 감각뿐만 아니라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머리는 사회적 위치 또는 경제력을 드러내기에 용이했습니다. 이에 송대에는 채나 잠 등의 장신구를 이용하여 화의 종류가 다양하고 머리에 꽂은 개수가 많을수록 아름다움과 부유함의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부유층 여인들에게는 머리카락을 높이 틀어 올려 쪽진 머리에 금실로 만든 화관을 쓸 때 이러한 금은제 잠과 함께 종이꽃, 비단꽃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또한 앞서 보았던 송인종왕후 좌상에서처럼 송대의 화의 종류에 따라 신분을 나타내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송사의 기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송대의 여성 관식이 제도화되면서 황실 내의 명부의 신분 표시로 화관을 사용하였는데요. 명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화의 종류에도 차등이 있었고 계급위에 따라 생화, 조화, 장신구를 간 위에 가득 꽂아 장식했습니다. 다시 말해 송대의 여성 관식이 제도화되면서 당시 유행한 화해와 장신구가 계급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송대 금은기는 생화식 조형이나 화이문이 장식된 사례가 대부분이며 일부 교장에서 부유층이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매장한 것으로 보이는 감상용 금은기가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준 높은 기술의 생화식 금은기가 어떻게 제작되고 유행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금은기가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면 송대의 금은기 제작 구조가 변화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송대에 이르면 더욱 그 금은기 제작 구조가 성숙되어 전 지역에서 금은기가 출토되고 있는데요. 이는 황제용 금은기를 제작하는 문사원과 함께 내시 3인이 감독하는 후엉 작방이 새로이 신설되었고, 특히나 독립공방과 개인공방의 장인들이 주문자의 취향에 맞게 금은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용이한 구조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송대에는 봉건적 속박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고, 개인 작업을 하기에 자유로운 구조였습니다. 따라서 장인들이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주문자의 취향에 맞게 금은기를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주문자와 제작자의 관계는 강명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로 점포의 상호, 공인의 이름, 소유자의 성씨를 음각으로 표시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그런 강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금은기의 생화와 유사한 사실적 화해문이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송 멸망 이후 남송으로 넘어온 문인들이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일상과 소음에 지쳐 전원을 그리워했던 점, 그리고 북송 화원이 형사를 중시하여 화해 등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한 5대의 황정과 황거체를 계승했다는 점은 이미 회화에서 연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발표에서는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원에서 추구했던 예술 경향입니다. 특히 사생식의 화해화와 관련하여 선화화보가 주목됩니다. 휘종, 선화연간의 태조부터 휘종까지 왕실 내부에 소장된 고서화를 정리한 선화화보에는 200여 종 이상의 화해를 사생화 형식으로 그리고 생색화라고 칭했습니다. 희종대의 생색화는 사생식 화조화는 역대 최고였으며, 희종이라는 국가의 통치자가 주도한 이러한 사실적 경향은 원체화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1년경 문양의 화해 요소는 선화화보의 생색화의 문양에서 출출하여 재조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중요합니다. 직물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1년경이 사용되었고, 남송을 비롯해 후대의 방직품과 벽화 등 장식 도안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금은기에 보이는 화해문의 유형이 칠기, 직물, 도자 등 공예품 전반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재질의 공예 분야에서 공통적인 소재의 문양이 확인되는 것은 화본 및 도안의 공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사 직관지에 기록된 문사원의 역할이 주목됩니다. 이 기록은 금은기를 제작하는 황제 직속 기관인 문사원이 전반적인 공예품의 도안을 담당해 장식 문양에도 관여했던 것과 소부감에서 분리되어 기물의 도안과 장식을 전담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때 문사원에는 화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통해 앞서 살펴보았던 생색화를 비롯한 화원에서 추구한 경향을 바탕으로 사실적 화해 도안이 제작되어 각각의 공예품에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화해문의 도안이 각 지역으로 공유될 때에 직물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의복을 비롯한 실용품으로서 유통이 활발했던 점, 금은기가 전해질 때에도 직물이 함께 보내졌던 사실을 통해서도 중앙 도안의 전달의 매개체로서 직물의 직접적 역할에 대한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며 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발표는 송대 금은기에 유독 생화식 조형과 화해문이 많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이 출토된 주기, 다기, 수식을 중심으로 금은기의 사용 양상과 화해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금은기의 조형과 문양에 사계 화해가 일정 구성을 이루어 장식된다는 점, 그리고 송대
송대에 사회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종류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기술로 제작된 실용기와 감상기가 주문 제작되었던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화이문이 장식된 배경을 당시 유행한 화이문화와 결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금은기가 일령경으로 대표되는 계절 감각을 비롯해 송대의 계층 표현의 수단, 그리고 도시문화를 반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대 금은기와 송대 금은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송대 금은기가 실용기를 넘어 감상기로 격상되는 점인데요. 금은기의 조형과 문양에 화해가 사용되는 것은 문인들의 화해 감상 취향과 연관된 감상 차원의 금은기가 제작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시대 전 지역에서 생화식 조형과 화해문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송대 금은기의 제작 구조의 변화, 왕실 및 화원의 예술 경향, 그리고 문사원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대 금은기에 보이는 사실적 화해문은 당시 장식 문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송대 금은기의 특징과 성격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두며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